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책들을 집필한 이상민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작가로 불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출판한 책 중에서 무려 70%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좋은 내용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베스트셀러 5위에 5등에 각각 2번 정도 이렇게 또 진입을 했어요. 이 책이 SK그룹에서 추천도서로 선정을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책을 또 이렇게 집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덕구경에 대한 책을 또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이 책 독서법에 대한 책인데요. 제가 한 4,000권 정도의 책을 읽은 이후에 독서법에 대한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도서로 또 이렇게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고전을 쓰고 나서 10대를 위한 또 동양고전 책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손정희에 대한 책을 집필을 했고, 이 책을 쓰고 나서 역시 SK스토어에서 약 8만 명 이상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종합베스트셀러 5등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시고 강의도 많이 했죠. 자살이 많지 않습니까? 자살자를 좀 막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경영 실패기 한 2년 동안 사업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날린 경영 실패담에 대한 책을 전한결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함께 또 이렇게 공조로 집필을 했습니다. 불안에 대한 책. 전업작가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에 대한 책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었고, 대학 교육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었고, 유대인 책을 또 써가지고 교보문고 내일이 기대되는 좋은 책에 또 선정이 되었고, 이 책 써가지고 에세이 분야 1등, 베스트셀러 1등,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 우수 컨텐츠로 선정을 하고,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책을 썼어요.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메커니즘을 프레임을 하나 정해가지고 디플레이션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이 책을 쓰고 나서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책을, 인문학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었고, 성찰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을 엄청 쓴 거예요. 사실 책을 엄청 쓰고 한 겁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썼더니 대한민국에서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19개국의 한국 최고의 작가로, 한국 최고의 30대 청년 작가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힘으로 지금 책쓰기 강의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작가 데뷔에 성공을 하시고, 성공적으로 작가 데뷔에 또 이렇게 하시고 안착을 하셨습니다. 한 세 자릿수 이상, 100여 명 이상이 저를 통해서 작가 데뷔에 성공하셨죠. 오늘 이제 책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연속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데, 글쓰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요를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지를 좀 각을 좀 세워놓고 써라는 말입니다. 각을 좀 세워놓고 써라.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 암기만으로 책을 쓸 수 있나요? 암기만으로 책을 쓸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쓰는 것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론에서 한 4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되,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먼저 각을 정확히 세워놓고 써야 됩니다.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각을 세우는 거죠. 서론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결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한다. 본론에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어떤 사례를 집어넣고, 어떤 자료를 통해 쓸 거다, 이런 걸 각을 또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글을 쓰지, 안 그러면 글을 못 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것은 하나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뭐냐면은,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으로. 이 책은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책 쓰기의 정석은 책을 쓰는 방법론에 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책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올바른 정의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책 쓰기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목차를 쫙 뽑는 거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책 쓰기 방법론이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책 쓰기 방법론이지. 그러니까 주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목차와 원고 내용까지 일관성 있게 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쫙 이렇게 제목부터 해서 목차 해가지고 원고까지 일관성 있죠. 하나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책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일관성, 주제에 대한 일관성, 목차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문단에 대한 일관성. 이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책은 원 메시지다. 하나의 메시지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책 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핵이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학적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현학적 표현. 남을 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굉장히 좀 어렵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이라고 이 단행본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대중독자들이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학자다 이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그리고 뭡니까? 예술가죠. 이 세 가지를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해요. 어떤 사람이다? 이야기꾼이다 이거죠. 이야기꾼. 이야기꾼인 거예요. 이야기꾼. 이야기꾼이고 그리고 스토리텔러죠.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이야기꾼인 거죠. 이야기꾼. 이겁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공부하는 사람인 동시에 예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에 좀 이렇게 쉽게 쓴다는 점을 좀 이렇게 명심하셔야 되고 독자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제 공감을 주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봅시다. 아시겠죠? 책을 너무 거창하고 거룩하게 보지 말고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보고 접근을 하자. 대학에서의 공부를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고 하나의 교육 상품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한다. 교육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상품을 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거를. 무슨 소리냐?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를 도모한다 하는 점에서 교육과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식의 어떤 전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독자들을 변화시키는 뭐다? 지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독자들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대중지식이다. 대중지식이다. 상품적 가치를 지닌 지식이다. 그리고 뭡니까? 활용성과 실용성이 높은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책을 보라는 하니까요. 책을 보십시오. 지식과 삶과 세상은 연결된 개념입니다. 지식은 인간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실용성, 그리고 효용성, 그리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상품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책을 써야 돼요.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고 대중독자들이 봐가지고 이게 도움되는 구조.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글. 책은 하나의 정보이자 문화다. 이렇게 보고 가볍고 재밌게 써야 한다. 이 점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는 지식 엔터테이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식 엔터테이너다. 지식의 연금술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식의 예능인이다. 이렇게 지식 예능인. 예? 지식 예능인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는 어떤 사람이다? 지식 예능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지식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잖아. 지식을 통해서 세계 변화를 주도하잖아. 지식의 대중화, 지식의 예능화, 지식의 상품화, 지식의 보편화, 지식의 현실화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개요를 써라. 첫 번째. 두 번째, 일관성 있게 써라. 세 번째, 현학적 표현 쓰지 마라. 네 번째,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대중독자들이 본다는 거 명심하고 공감되게 쓰고, 그죠? 책을 하나의 정보이자 문화이자
상품으로 바라보자. 가볍고 재밌게 써야 한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요 각도를 지니고 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독자들이 만족하는 책이 되므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내용들도 담아야 됩니다. 내용이 좋은 책.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역사는 뭐야? 역사는 언제나 개판이었습니다. 사실 역사는 뭐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세상 이거 와 이렇노? 이런 말 하죠. 이거 와 이렇노? 이게 뭐야? 개판이다 이 말이거든. 세상은 원래 개판이었어. 역사의 진리야. 역사의 진리야.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원대학교 서영교 교수님이랑 그 사학과입니다. 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작가님이시죠. 전쟁 기획자들부터 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 책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작가가 없어요. 역사 분야에서. 전쟁 기획자들, 고글에 대한 책도 쓰시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 언제나 이 세상은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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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 맞다고. 왜 그런 이야기 나오냐면은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원래 개판이다 이거야. 개판인데 개판에서 이제 이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빼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빼가지가. 빼다구가 있다 이 말이야. 세상은 언제나 개판입니다. 그 개판에서 주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왕이 되는 겁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개판이야. 재산이 100조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왕이 대통령 당선한 사람이 또 권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이거나 아니면은 정치계의 왕초이거나 문화계의 대빵이거나 학계의 대장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장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주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보면은 결국엔 세상이 개판이단 말이야. 근데 개판인데 주도권을 지는 사람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후루꾸냐, 영후루꾸냐? 이 아니단 말이야. 뭐가 있다? 메다구가 있다 이 말이야. 메다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원래 좀 이렇게 모순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간에 돈과 권력과 문화의 중심에 서야 돼요. 돈과 권력과 문화의 중심에. 항상 그랬어 세상이. 그리고 뭐 하여튼 이야기하면 긴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과 어떤 그 법칙에 순응하지 말고 자신만의 규칙과 법칙을 세워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확 이렇게 막. 응? 세상의 역사를 보라고. 천하 통일을 하고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창조한 사람은 언제나 깡패였습니다. 깡패이자 불량배였어요. 불량배였어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량배 아니야. 한나라 유방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스티브 잡스 보라고. 해군이 되지 말고 해적이 되라. 명언이라고. 해적이란 게 뭔데?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소말리아 해적 보라고. 바로 총 맞고 때려뿐다고 그냥. 바로 피스톨 땡겨뿐다고. 총 바로 놔본 거 아닙니까? 팍 하면서 막. 응?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원래 모순이 많다. 이 속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된다는 건 어떻게 중심이 되는 거냐? 시대를 읽고 대중을 읽고 그리고 본질을 읽을 때 가능한 거죠. 본질 읽을 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사실.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자기가 규칙 창조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팍 해가지고 막 피스톨 바로 땡겨 뿌려야 돼요. 팍 하면서 막 계기고 하면 바로 머리에 총 바로 놔버렸네. 아시겠죠? 빡시게 밀고 나가야 돼 이 말이에요. 가지고 밀고 와서 이거 해내야 되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기 전에 개요를 쓰고 일관성 있게 쓰고 현학적으로 쓰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항상 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이 키는 대중이구나. 키는 시장이구나. 키는 권력이구나. 키는 문화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전쟁이구나. 하버드 대학 한번 가보라고. 하버드 대학. 내가 하버드 대학 입학한 건 아니지만 하버드대 졸업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습니까? 제 수강생 중에 뭐 하버드, 스탠퍼드, MIT, 뭐 카네기 멜론, UCLA 많잖아요. 해외파들이. 이야기를 해보잖아. 하버드 개판이다 이거야. 개판. 자기들의 어떤 그 지식 권력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놓으려고 하나? 안 놓으려고 하지. 나중에 하버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좀 까진 않겠습니다.
까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아무튼 모순이 많아 세상은. 그 절대적으로 다 믿으면 안 돼. 응? 뭐, 신은 없다고, 완벽한 순수 무결한 이런 건 없다고. 하버드도 다 그렇고 그래요. 별 게 없다고. 책을 3,000권, 4,000권, 5,000권 보니까 뭐 별 게 있는가나? 별 게 없다고. 대통령도 내하고 똑같다고. 거지하고 대통령하고 뭐 몸 차이가 없다고. 본질은 같다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인생은 자기를 믿고 가는 거라고. 아무튼 너무나 또 이야기 넓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줄이고 하겠습니다. 책 쓰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또 많이 나눠보도록 하죠.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오시고요. 그리고 이 뭐야, 제가 쓴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책쓰기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책쓰기 특강을 들으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책쓰기 자료도 많이 드리니까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 검색해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쓰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작가가 5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